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일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인천시당을 오전 9시 30분 방문해 인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우선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발언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 제가 서서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인천 당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어릴 때는 공부하면서 1등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정치판에 들어온 뒤로 한 번도 1등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거는 물론이고 여론조사도 1등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여론조사에서 제가 우리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수치상으로도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참 감개무량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 나름은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인천에 오면 저는 적어도 이 인천에서는 제 젊은 나이가 크게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굳이 언급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은 2002년에 인천은 만 37살짜리 구청장을 만들어 본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다들 알고 있죠? 본인이 누구죠? 이혁재! 저는 인천은 나이와 관계없이 항상 능력 있고 그리고 또 재능 있는 그런 정치인들 많이 발굴해 오셨고 그래서 사실 잘 키우셔가지고 큰 정치인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젊은의 힘을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뵈면은 우리 안강수 시장도 계시고 우리 당의 중요한 인사들 많이 모이셨는데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 4, 5년 동안 굉장히 긴 터널을 걸어왔습니다. 2017년에 탄핵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는 당이 쪼개지기도 했었고요. 다시 합당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4년 만에 3년 만에 다시 뭉쳤습니다. 근데 그 과정 동안에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구에서 이제 연설할 때 오바마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선의와 애국심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도 그 사람이 판단은 달랐지만 선의와 애국심에 기반한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게 만약에 우리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서로 다른 생각들이 공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게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이 4년 만에 보궐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더 강해져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강한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많은 공약을 드렸습니다. 당 개혁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공약은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공약은 매우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지방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내년에 지방선거 공천을 할 때 자격시험을 도입하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게 혹시 저 이준석이라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이 든 사람을 쳐내기 위한 방법인가 뭐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당이 특히 우리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수도권에서 과거처럼 쉬운 선거를 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매번 박빙 승부를 펼쳐야 하고 어려운 승부를 펼쳐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 전체가 힘을 합쳐가지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저는 누가 공천받던지 간에 정작 선거에 나갔을 때 주민들이 훌륭한 판단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지방의원을 공천했을 때 사실 수도권에서는 한 번에 10명씩 뽑기도 합니다. 득표용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람 하나하나를 공공물을 보면서 파악하라고 저희가 주민들께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만약에 조금 부족한 당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꼭 노력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한 당원들로 우리가 선거에 나갈 수 있다면은 저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지방 의원들 출마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엄격한 자격시험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천 시민들께 그리고 주민들께 약속해드립니다. 보증해드립니다. 그 의미를 저희가 담았을 때 전 지방선거에서 우리의 모든 지방의원 출마자들이 최소 5% 10%씩 득표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당의 공천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공직 후보자 추천이라는 것은 정당이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도덕성과 실력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로 보증을 설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주민들이 바로 화답할 정치 개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인천시당에 모인 분들을 보니 참 정치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또 관심이 많은 당원들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은 바로 시행할 것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당의 중앙당 대변인과 대변인 2명과 상근 부대변인 2명은 토론 배틀을 통해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당의 당직이라는 것이 전당대회 캠프에 줄 섰던 사람들 아니면 연공서열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당직이 배분됐다고 한다면은 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우선 중앙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변인이라고 하면요, 과거에는 훌륭한 논평을 내서 언론에 우리의 뜻을 전하는 역할이었고요. 지금은 당의 대변인이 되고 상근 부대변인이 되면은 방송에 나가서 종편에 나가서 우리 당의 논리를 방어하고 우리 당의 정책을 알려야 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TV 틀어보시면은 종편 방송이나 YTN 이런 데 보면은 우리 당 출신의 인사들이 아니라 그냥 보수 성향의 언론인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평론가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맞아. 때로는 그 평론가들이 특정 대선 주자 아이들 줄 서가지고 그쪽에 맞는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발언이 아니라.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보셨을 겁니다. 우리 당의 오세훈 후보가 아주 훌륭한 후보가 당당히 섰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쓰면은 우리 후보를 칭찬하는 평론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수 진영 평론가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당의 후보를 미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충분한 인력을 확충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는 공정함, 경쟁 선발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 이준석 개인적으로 고정방송이 17개입니다. 방송만 틀면 이준석이 나옵니다. 저 그거 그다지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다. 종편 방송 해가지고 교통비 빼고 나면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세금도 한 번 하면 보통 10만 원, 15만 원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은 그만큼 우리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속 많이 시원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승인을 받아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저 방송 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 17개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여러분 당원들의 손으로 뽑은 경쟁력 있는, 능력 있는 우리 당의 경쟁 선발된 대변인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공정 경쟁을 선언하면서 겪어야 될 일들이고요. 주변에 만약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든다, 아니면 시간이 많이 든다라고 걱정하는 분이 있으면은 이제 그 걱정은 접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당을 사랑하는 사람이 당직을 맡아서 활동할 수 있고 정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고 하지만은 제가 대구에 가서 연사랑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 당원들끼리 가장 큰 이견이 있었다면은 탄핵에 대한 서로 간의 입장 차이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똑같은 겁니다. 그 탄핵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고 또 형사 재판에 대해서도 형량이 과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라 생각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은 이 생각들이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야 우리가 첫째로는 대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 연설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상 개인적으로 감사했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당원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저를 발탁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힘들여서
목이 쉬어가면서 대통령 만들었던 분이 어떤 주변 사람 관리를 잘못해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정부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그 뒤에 형사재판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 삼형제가 돈 문제에 연루되어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형도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는데 핏줄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 삼지 않았던 대통령 본인에 대한 어떤 책임 지우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공동지감론과 경제 공동체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정부패에 대한 관점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까지 다퉈가지고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형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것마저도 인정할 용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것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 적용되었던 그 포괄적인 뇌물수수라는 그 죄목이 지금 우리나라 공정과 경제와 사회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그 호가호위하는 세력들과 그 추종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잠시의 눈을 부릅뜨고 꼭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 굉장히 복잡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고 탄핵은 정당했고 다만 형사재판은 성향이 과도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당에게도 비슷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제 복잡한 입장을 만약 당원들께서 받아들이시고 이해하고 저와 생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존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는 바로 큰 문호를 여는 것입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그 측근 인사들을 수사했던 한 검사는 문재인 정부의 측근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수사를 했고 문재인 정부의 탄압을 받아서 검사의 옷을 벗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입장들이 공존할 수 있다면은 당장 그 사람은 우리 당에 와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맞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예전에 안철수 대표 같은 사람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진보 진영에 있을 때 누구보다 우리 보수당을 비판했고 우리 정부를 비판했던 사람이지만은 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맞서는 데 있어서 힘을 합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경제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에 맞서다가 물러나가지고 이제 국민을 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포괄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포용 정신이 기본이 됐을 때 대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들을 이끌고 또는 그들과 함께 당원 여러분께 촉구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꼭지를 막자고. 그러면은 저희는 대선에 승리한다고 믿고 있고요. 이번 전당대회에 저는 제가 당선되는 거 굉장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당선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제 1차원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에 더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전당대회가 매 2년마다 또는 그것보다 더 자주 치러지더라도 항상 이런 축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아마 공직선거에 나가신 분들도 비슷한 생각 많이 했을 겁니다. 여기 예를 들어 지방선거에 나가보신 분들이나 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보신 분들 누구나 원래 하던 것을 안 하게 되면은 사람은 반성에 따라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상대 후보가 문자를 2번 보내면 나도 왠지 2번 보내야 될 것 같고, 상대 후보가 누굴 만났다 그러면 나도 왠지 만나야 될 것 같고, 상대 후보가 조직층을 크게 꾸렸다고 하면 나도 조직층을 크게 꾸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정치가 돈 많이 들고 시간 많이 들고 다른 사람 귀찮게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원 동지께서 투표하시는 것은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대한 투표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어떤 정치 문화를 우리 국민의힘이 선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투표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번 선거 내내 보셨을 겁니다. 이준석에게 문자 받은 사람 없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 시청자 여러분,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이준석 후보는 36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역시 정치도 젊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취재를 통해서 새삼 느꼈습니다. 아무튼 기자들의 눈, 이준석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전해드리는 것을 이걸로서 방송을 마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